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되면서 종교 집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군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개신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사상자 지원금 전달마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YWCA가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기 위해 YWCA는 기독교 청년운동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하고 청년 부회장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학대와 성폭력 예방 조사 지침서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대한성공회 강한희 사제는 CBS-TV 파워인터뷰에서 교회 내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되면서 종교 집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A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 400만 원, 함께 기소된 전도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와 유흥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관내 집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교회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 등 6차례 예배를 강행했고 방역 활동에 나선 현장 공무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초창기 대면,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과 갈등을 넘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조화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예배 최소 인원과 방송 인력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2주간의 짧고 집중적인 4단계 거리두기를 통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또다시 방역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극우 성향의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종교 탄압이라며 비대면 예배 전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스스로도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회 방역에 모범을 보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한국교회 총연합을 비롯한 보수교회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건희 총회장 명의의 서신에서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동안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철저한 실행만이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희 총회장은 이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각종 모임과 식사를 자제해달라며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희 총회장은 또 백신 접종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돼 모든 국민이 일상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군부의 폭력적인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군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개신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사상자 지원금 전달마저 중단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희년선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기독단체들과 교회들은 지난 3월부터 3달 동안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금 운동엔 142개 단체와 980명의 개인이 참여했고 총 2억 900여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하는 데 4,500여만 원이 쓰였고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식량과 긴급 구호물품 등을 전달하는 데 5,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군부의 폭력 탄압과 통제가 심해지면서 지원금 전달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기윤실은 유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던 전달자에게 최근 수배령이 내려져 현재 도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방도시엔 군인들이 길목마다 지키고 있어 사실상 지원금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원금 전달을 잠시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공기관들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활동가들이나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지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좀 당분간은 지켜보고 보류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군부는 저항이 강한 마을에 불을 지르고 고문과 구타를 당한 시위대의 얼굴을 미디어에 공개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해 시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한다고 현지 사정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군부의 무자비한 체포와 수감으로 이전에 비해 시위 횟수가 줄고 규모도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기도와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계속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무력해지고 좀 고립되고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신교 측에서도 매주 그 대서관 앞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면서 미얀마 상황과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방식으로든 국제적인 차원의 지원이 좀 지속히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도적 지원과 연대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 YWCA가 내년이면 창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맞기 위해 YWCA는 기독교 청년운동이라는 조직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하고 청년 부회장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YWCA가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YWCA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청년 부회장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 법인이사 비율도 조정해 청년 회원의 참여를 늘렸습니다. 7대 3이던 연합회와 지역의 참여 비율을 조정해 연합회와 지역 참여를 각각 35%로 동일하게 맞추고 대신 청년 회원의 참여를 30% 확보했습니다. YWCA는 지속 가능한 시민운동단체로서 기독교, 청년, 시민운동이라는 YWCA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 YWCA의 첫 글자인 Y는 0입니다. 청년 운동은 청년이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청년에게 과감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출범한 100주년 준비단에도 청년 대표가 참여합니다. 세대를 아우르고 역사적 유산을 이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취지로 YWCA 회장을 지낸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과 원영희 현 한국 YWCA 연합회장, 서담희 대학 청년 YWCA 전국 협의회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제 청년 정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사회를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것과 이제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100주년 준비단은 13명의 연합회 명예위원으로 고문단을 구성하고 교계와 학계, 문화계 등 각계 대표 50명으로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YWCA는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100년의 역사를 정리한 화보집과 100년사를 발행하고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그루밍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범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인천 A교회 김모 목사가 오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10대 교인 3명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8년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학대와 성폭력 예방조사 지침서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펴냈습니다. 대한성공회 강한희 사장은 CBS-TV 파워 인터뷰에서 교회 내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성공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인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을 이번 달에 출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세계성공회가 채택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펴내는 것으로 교회 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5가지 조항을 담았습니다. 특히 교회 사목자, 성직자나 직분자들, 그들이 권위를 악용해서 상습적인 폭력 그리고 학대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한희 사제는 실제로 교회 내에서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백과 약속, 배상 등 3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해자가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자의 회개에 필요한 것은 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3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회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강한희 사제는 또 그동안 교회 내 성비위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고 비판하면서 교회 내 성비위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사건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은 결국 교회를 회칠한 무덤으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안전한 교회 가이드라인에서는 폭력과 학대 사실을 공론화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공개하고 그것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폭력이 반복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김병삼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는 경북 영천 글로벌지회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산하 코로나 위기대응 특별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를 열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를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또 여러 목회자들에게 도전도 되고 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병삼 목사는 최근 발간한 책 온라인 교회의 내용을 토대로 교회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전하며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역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경북 영천 글로벌지회가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신임회장 배정덕 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항상 있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영천글로벌지회는 중소상공인 2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11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 대전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교육선교 아카데미는 교육선교의 당위성과 필요성, 교육선교의 기본 방향 등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양 YMCA가 오는 15일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남부원 사무총장을 초청해 미니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갖습니다. 미니 만드는 평화 포럼은 온라인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직무대행이었던 김현성 변호사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짐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